뇌는 신경세포 덩어리로서 마음의 근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거 철학과 종교에서 내놓았던 답을 이제 뇌과학자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식물에는 신경계가 미비하지만 동물은 신경계와 근육 덕분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식물을 구분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움직임입니다. 애니멀이라는 단어는 움직이다를 뜻하는 라틴어 애니마에서 유래했습니다. 바다를 헤엄치던 우렁생이 유생은 정착 후 움직이지 않게 되자 자신의 신경절과 근육을 소화시켜버립니다. 이는 뇌가 움직임 조절을 위해 존재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해줍니다. 뇌는 생존에 유리한 기억을 위해 변연계를 발달시켰고 미래를 예측하는 신피질이 더 쉬워지며 현재의 뇌가 완성되었습니다. 뇌주름으로 가득한 사람의 대뇌피질은 펼치면 신문지 한 장 크기가 됩니다. 원숭이와 쥐는 각각 엽서와 우표 한 장 넓이가 됩니다. 뇌의 회색질은 신경세포체 부위이고 백색질은 축삭돌기 있는 부위입니다. 백색질의 축삭돌기는 전기신호 누설을 막는 미엘린, 즉 수초로 쌓여 수초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질의 색깔인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대뇌피질은 약 2에서 3mm 두께의 6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경세포 수상돌기 스파인에서는 다른 신경세포와 시냅스를 형성합니다. 신경세포 하나가 1000에서 10,000개 이상의 스파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뇌에는 10조에서 100조 개의 시냅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은 신경세포의 퇴행성 뇌질환이라는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전자는 기억력 저하, 후자는 운동기능 저하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구조로서 만지거나 자를 수 있고 이식수술도 가능합니다. 신경세포는 세포체 외에도 수상돌기 즉 덴드라이트와 축삭돌기 즉 액손을 가지며 수상돌기는 전기신호를 받아들이는 인풋, 축삭돌기는 전기신호를 내보내는 아웃풋, 세포체는 전기신호에 의해 형성된 정보를 취합하고 계산하는 중앙처리 장치 역할을 합니다. 발가락 움직임은 대뇌피질로부터 1m 이상 뻗은 축삭돌기 덕분에 단 2개의 신경세포만으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신경세포는 직경 100 마이크로미터짜리 세포체인 머리 부분이 그보다 1만 배나 더 긴 축삭돌기인 꼬리를 가질 수 있는 기이한 구조적 특징을 갖습니다. 신경세포는 정보계산, 생성, 전달이라는 고유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활동 전위라는 전기신호를 만들어 생성된 정보를 이웃 신경세포에 전달합니다. 신경세포 막은 변화무쌍한 인지질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막에는 이온 통로가 풍부하게 박혀 있어 활동 전위와 같은 전기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상 내부를 따라 주행하는 미세소관은 세포체에서 생성된 단백질을 축상 말단까지 운반하고 회수하는 하행선, 상행선 철도 역할을 합니다. 축삭 돌기를 통한 전기신호 전달은 절연율이 낮기 때문에 누전되어 중간에 신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경세포는 미엘린으로 축삭 돌기를 감쌈으로써 전기신호를 먼 축삭 돌기 말단까지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경세포는 어떻게 전기신호를 전달할까요?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세포는 흥분성을 띠어 활동 전위를 만들고 축삭돌기와 미세소관, 수초를 통해 전기신호를 멀리 전달합니다. 전기신호는 이온 이동으로 초당 수미터에서 100m의 속도로 몸 전체에 퍼집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뇌 신호를 번역해서 생각만으로도 기기를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키보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한다거나 사지마비 환자가 로봇 의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의 안정기 모형은 평소 전기신호를 억제하다가 자극 시 전기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이는 에너지 소모가 크지만
작은 자극에도 정확히 반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막전위는 신경세포 내부가 약 마이너스 70mV 음전환을 띠는 상태를 말하며 활동전위는 자극 시 전압이 플러스 30mV 양의 값으로 급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신경세포막은 지방질 이중층과 이온 통로 역할을 하는 막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막 단백질은 전하를 띤 이온이 절연체인 지방질 세포막을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세포 내에게는 칼륨 이온이 풍부하고 세포 외에게는 나트륨 이온이 풍부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소모하여 세포 내부 칼륨 농도를 높이고 세포 외부 나트륨 농도는 낮춰 안정막전위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신경세포는 실무율 법칙에 따라 역치값 이상의 자극에만 활동 전위를 생성하고 그 이하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 수상돌기 스파인을 통한 시냅스 입력의 합산으로 세포체 막전위가 변화되어 결국 세포체에서 축삭으로 이어지는 축삭 둔덕에서 활성 전위를 형성하게 됩니다. 신경세포의 정확한 전기 신호 전달 메커니즘은 우리 몸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놀라운 시스템을 이해하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경세포가 초고속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세포 세포막은 가지돌기로부터 입력된 수많은 시냅스 신호를 합산합니다. 이 합이 활동 전위 역치를 넘어서면 축삭 둔덕에서 활동 전위가 발생합니다. 미엘리네이션, 즉 수초화는 희소돌기 악요세포가 축삭돌기를 지방세포막으로 감싸 전기 신호가 누설되지 않게끔 합니다. 수초 사이의 랑비의 결절 덕분에 신호가 점프하듯 도약 전도로 전달되기 때문에 전기 전달 속도는 빨라집니다. 신경세포는 축삭 말단에 도달한 활동 전위 빈도에 따라 화학 신호를 조절해서 시냅스 틈새로 출력합니다. 축삭돌기 말단의 시냅스 소포에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틈새를 건너 다음 신경세포의 가지돌기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여 이온 통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 세로토닌 등은 아민 계열이고 피물질 엔돌핀 등은 펩타이드 계열, 글루타메이트와 가바는 아미노산 계열입니다. 시냅스 후 세포는 반복 자극에 의해 반응이 변화하는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즉 시냅스 가소성을 보입니다. 시냅스 가소성에는 반복적인 강한 자극 후 같은 자극에도 반응이 증폭되어 지속되는 롱텀 포텐시에이션, 즉 장기 강화 작용과 반응이 감소하는 디프레션, 즉 장기 억압 작용이 있습니다. 시냅스를 통한 신경 신호 전달이 고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이러한 특성을 시냅스 가소성이라 하며 이것이 기억과 습관의 근본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시냅스 효율 변화뿐 아니라 시냅스의 구조적 생성 및 소멸도 포함됩니다. 신경세포의 초고속 신호 전달과 유연한 시냅스 가소성은 우리의 학습과 기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 메커니즘입니다. 뇌는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신비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세포는 경험에 의해 시냅스 효율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무릎 반사나 바퀴벌레 도피 같은 단순한 반사 네트워크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직접 연결되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파블로프의 실험에서 개는 원래 음식을 보면 침을 흘리는 무조건 반사를 보였으나 종소리와 음식의 상관관계를 학습한 후에는 종소리만으로도 침을 흘리는 조건 반사를 보이게 됩니다. 학습과 기억이 시냅스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신경세포들 간 연결로 만든 복잡한 네트워크는 창발성을 만듭니다. 창발성은 여러 요소가 모여 예상치 못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에서는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 만든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창발성이 만들어집니다. MRI는 뇌의 기능적 네트워크, 즉 뇌의 기능적 연결성 관찰에 활용됩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즉 내재 상태 네트워크는 멍 때리는 안정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부위입니다. DMN이라는 약자로도 불리는 이 부위는 과거 회상이나 미래 계획 등 자신과 관련된 생각이나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시선을 연결할 때도 활성화됩니다. DMN은 아무것도 안 하며 휴식할 때 최소한의 운영 체계만 작동하는 뇌 상태로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주요 물질 중 하나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 부위와도 겹칩니다. 이는 알츠하이머병이 DMN을 공격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뇌는 단순한 세포 집합이 아닌 경험과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시냅스 네트워크입니다. 뇌는 정말 재생되지 않을까요? 뇌세포의 운명과 뇌질환에 대해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뇌세포가 전혀 재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해마에서는 매일 약 700개의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어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전두엽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데 필수적이며 손상되면 본능적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외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기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뇌줄기, 즉 연수는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한 부위로서 손상되면 심장 마비나 호흡 정지를 유발하여 생명에 치명적입니다. 해열 진통 효과를 갖고 있다고 알려졌던 아스피린을 저용량으로 복용하게 되면 혈전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혈관성 질환의 예방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고혈압 약과는 다른 작용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경동맥 협착 시 플라크 제거 수술이나 스텐트 삽입으로 혈관을 넓히는 방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팔다리가 마비되었을 때 마비된 팔, 다리의 능동적인 사용을 유도해서 기능 회복을 돕는 재활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뇌전증 발작은 뇌파 검사나 전극을 이용해서 원인이 된 시작점을 찾고 근원지를 찾으면 해당 부위를 절제하거나 칼집을 내어 뇌전 증파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여 의식을 잃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 뇌량 일부를 절제하여 뇌전 증파가 좌반구에서 우반구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뇌는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질환 발생 시 부위에 따라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알츠하이머 병과 파킨슨 병, 그 차이와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퇴행성 뇌질환에 대해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세포 사멸로 인해 뇌가 쪼글쪼글하게 위축되는 병입니다. 초기에 해마 손상으로 시작해 기억력 저하를 보이다가 메르니케 영역과 두정엽 손상으로 언어장애와 시공간 인지장애로 길을 헤매는 증상이 진행됩니다. 말기에는 전두엽까지 손상되어 의사소통과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며 후 10에서 15년에 걸쳐 서서히 증상이 진행되다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타우 단백질로 인한 신경섬유 소체의 축적으로 시냅스 손상과 신경세포 사멸이 일어납니다. 특히 물질 이동의 철로 역할을 하는 미세소관을 고정하던 타우 단백질이 떨어져 나와 엉기면 미세소관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축삭돌기가 망가집니다. 치료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를 억제하여 시냅스의 아세틸콜린이 더 많이 존재하게 하며 집중력 및 인지 기능을 호전시키는 도내 폐질 등이 사용됩니다. 다른 치료제인 메만틴은 글루타메이트 수용체를 차단하여 신경세포의 과도한 흥분으로 인한 사멸 과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 병은 중뇌의 흑질에 위치한 도파민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도파민이 기저핵으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손떨림, 움직임 느려짐, 몸 뻣뻣함 등 운동 조절 기능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치료는 도파민 분해 효소를 억제하거나 수용체를 자극하는 약물을 쓰고 직접 도파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도파민의 전구체인 L-도파를 투약하기도 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의 교육 수준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으면 인지 보유고가 커져서 병이 진행되어도 증상이 늦게 나타나고 교육 수준이 낮으면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지며 증상이 빨리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자꾸 잊어버릴까요? 기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억은 신경세포 간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LTP, 롱텀 포텐시에이션, 즉 장기 강화와 LTD, 롱텀 디프레션, 즉 장기 억제로 형성됩니다. 반복된 자극은 시냅스 면적 확장이나 새로운 시냅스 생성과 같은 구조 변화를 일으켜 학습과 기억을 가능하게 합니다. 알츠하이머병 초기에는 단기 기억 시냅스가 손상되어 최근 기억이 먼저 사라지지만 장기 기억은 비교적 튼튼한 시냅스 덕분에 비교적 오래 유지됩니다. 질병이 진행되면 전두엽까지 손상되어 판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성격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의 기억력 감퇴나 건망증은 복잡한 사회에서 정보 과부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려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해결책은 불필요한 정보를 줄이고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는 정보 가지치기와 명상,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잡성이 건망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두통은 주로 민감한 뇌막과 혈관벽에 대한 자극으로 발생합니다. 뇌막염은 염증으로 인한 발열과 심한 두통을 유발하며 긴장성 두통은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 생깁니다. 근육 스트레칭은 긴장성 두통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기억과 두통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뇌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뇌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뇌과학과 심리학이 밝혀낸 의사결정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20세기에는 수학과 컴퓨터 과학의 발전으로 복잡계 과학이 탄생했습니다. 이 학문은 복잡한 현상 속에서도 시스템의 근본 원리가 이해 가능하다는 희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는 아주 단순한 원리로도 복잡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기 조건의 민감한 의존성 때문에 작은 차이가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복잡한 시냅스를 형성하며 상호작용하는 세포 공동체입니다. 각 세포의 가시 하나하나에서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며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지는 복잡계 시스템입니다. 의사결정은 경제적, 사회적 이익, 과거 경험, 주의 집중, 도덕적 기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받습니다. 뇌에는 원팅 시스템과 라이킹 시스템, 즉 원함 체계와 조화함 체계가 있습니다. 원함 체계는 결핍 시 욕망을 일으켜 행동을 유도하고 조화함 체계는 선호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 두 체계는 보상 중추인 측좌핵의 도파민계와 오피오이드계 신경세포를 통해 작동하며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측좌핵의 도파민계 신경세포는 원함 체계로 배고플 때 활성화되고 욕구, 욕망, 의욕, 의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동기부여, 목표 설정 등 대상을 갈망하거나 추적할 때 활성화됩니다. 오피오이드계 신경세포는 조화함 체계의 일부로 기호품, 예를 들어 음식, 술, 담배 등을 볼 때, 쾌락, 쾌감을 소비할 때 내적 만족의 경험과 연결되어 활성화됩니다. 이 두 체계는 상호작용하며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선택 시 최고의 보상보다는 에너지 절약을 추구하며 이는 습관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도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손실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편도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편도체는 손해에 대한 공포, 두려움 등 부정적 감정을 담당하며 뇌는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큰 보상보다 손실을 줄이는 안전 지향적인 선택을 하도록 진화한 것입니다.